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과 장성우입니다. 전 이번에 쌤의 일렉트론 디텍터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도 다뤘지만 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는 전자빔으로 광학계를 구성한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이 기존의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는 확대 배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회절 한계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광학계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반파장 이하로 내려가면 관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은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대 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 나노에서 300 나노미터 이하의 물체는 관측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 전자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10만 배 이상으로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를 이용하면 이 회절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보다 성능이 10만 배나 좋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쌤은 이 전자빔을 통해서 물체를 보는 현미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학 현미경이 빛을 쏴서 반사된 빛을 관측하는 거라면 이 쌤은 전자빔을 쏴서 튕겨나온 전자를 관측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 발표에서는 이 전자를 어떻게 관측하느냐, 디텍트를 하느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렉트론 디텍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세컨더리 일렉트론 디텍터이고요. 하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디텍터입니다. 그림처럼 세컨더리 일렉트론 디텍터는 실제로 이 챔버의 한쪽 구석에 그냥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디텍터는 전자 빔을 이렇게 도너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쌤에는 여러 가지 디텍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한 그 EDS라든가 뭐 엑스레이 디텍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쌤의 핵심은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시간상 일렉트론 디텍터로 범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컨더리 일렉트론입니다.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이 그림처럼 전자가 원자에 충돌을 했을 때 원자에 있던 전자가 맞고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죠. 이런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표면과 가까운 리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토폴로지컬한 정보를 보기에 되게 적합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아무 디텍터나 그냥 대충 달아놓으면은 표면 가까이에서 나오는 이 저에너지 일렉트론을 검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오른쪽 피규어에 있는 에버하트 썬리 디텍터입니다. 이 발명자의 이름을 딴 건데요. 에버하트 썬리 디텍터는 크게 이 신틸레이터 그리고 포토 멀티플라이어와 패러데이 케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샘플에서 나오는 세컨드리 일렉트론을 이 그리드에서 바이어스를 걸어서 모아줍니다. 먼저 모아줄 땐 약 400볼트 정도의 바이어스로 모아준 이후에 여기서 약 2000볼트 정도의 고전계를 걸어서 이 엑셀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신틀레이터로 쏴주는데요. 이러면 이제 일렉트론들이 신틀레이터에서 검출하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틸레이터가 이 캐소드 루미네센스로 인해 발광을 하게 되고 이를 포토멀티플라이어로 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토폴로지컬한 정보를 보기에 적합하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전자빔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평하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전자가 평평하게 튕겨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샘플이 경사가 있게 되면은 이 전자빔이 닿는 총 면적이 늘어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총 면적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사지거나 모서리 부분은 평평한 곳에 비해서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ackscattered electron입니다. backscattered electron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전자가 그대로 거의 탄성 충돌에 가깝게 튕겨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그 에버하드 썬리 디텍터로는 이 바이어스를 걸어서 잡기도 거의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챔버 한 구석에 있으면은 그냥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빔 입구 부분에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도록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하드 썬리 디텍터에 비해서 디텍터 구조 자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간단히 회로도를 묘사를 해놨는데요. 그냥 이 PN 다이오드에 이쪽에 전자가 들어오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거를 모니터를 하면 끝입니다.
네, 이런 세미컨덕터 구조 대신에 신셀레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대부분은 세미컨덕터를 쓴다고 하네요. 예, 이 특이한 점은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으로는 토폴로지뿐만이 아니라 샘플의 피지컬, 케미컬한 특성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무거운 물질은 원자핵이 크고 무거우니까 이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 더 많이 튕겨 나오겠죠? 예,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가벼운 물질보다 더 밝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규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위쪽이 Backscattered Electron Detection이고 아래쪽이 Secondary Electron Detection입니다. 네, 위쪽은 이 조성이나 뭐 결정성 등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색깔은 없지만 토폴로지를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뭐 위에 전자빔 엘렉트론 건이 있고 뭐 액셀러레이팅 에노드 뭐 포커싱 마그넷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빔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 이 일렉트론 빔이 위에서 나오면은 스캐닝 마그넷이 이렇게 이 전자 자개를 걸어줘 가지고 빔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샘플을 쭉 훑어줍니다. 동시에 이렇게 흐르는 빔 위치 정보를 전송을 해주겠죠. 예, 동시에 이 빔에서 튕겨 나오는 일렉트론들을 위에서 설명한 일렉트론 디텍터들이 위에서 설명을 한 대로 감지를 해서 전기신호로 바꿔주고요. 예, 이를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보내서 위치 정보와 조합을 해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아주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스캔을 해가지고 2디멘셔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